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린트 인사드립니다. 모두 다 평안하시고 무고하시지요? 자, 오늘은 미리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미리 꾹꾹 꽉꽉 눌러주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오늘도 또,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 역시나 또 이 문빨 말입니다. 오늘도 또 문빨 얘기예요. 이 문빨에 대해서 에, 이게 말을 하자면 이게 사실 끝이 없어요. 왜냐면 말을 하기 싫어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본인이 만들어요. 국민들 앞에. 자, 이번 그 69주년 6.25 행사에 역시 또 불참하셨대네요. 이 빨갱이 대통령 문빨이. 5.18 지난번 5.18 뭐 독재의 후예가 아니라면 어쩌고 하는 개소리를 그러면서 뭐 저는 뭐 남로당의 후예입니까? 예, 그리고 세월호 참 이게 누구나 봐도 이거 안타깝죠. 세월호 사건이 안타깝지 않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걸 정치적으로 좀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잘못된 거지요. 무슨 뭐 저 이스라엘 잠수함이 미군 잠수함이 받아서 또 구조할 수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서 다 모두 몰살시켰다는 이런 개소리만 뺀다면 예,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었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또 5.18도 그렇죠. 5.18도 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슴 아프다면 가슴 아픈 사건인데 참 쪼로록 잘 내려가지요, 문빨이. 그러면 5.18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우리 민족의 6.25 사변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우리 그 6.25 행사에 대통령이 불참한다는 거, 또 이번에 뭐 어쩔 수 없이 불참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참 불행한 얘기지요. 또 서해 수호의 날도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행사에는 전부 피해 다니는 게 이 문빨이에요. 아니 서해 수호의 날 대구 칠성시장은 왜 간단 말입니까? 기관단총 들고. 참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정말 점점 더 점입 가경적인 모습만 국민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보여준다더니 정말 우리 민족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어떤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6.25 행사라는 것은 길지도 않아요. 뭐 시간이 뭐 1시간 이내라 그래요. 여기 가서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6.25를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더 이런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면 민관군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고, 또 만에 하나 북한이 계산을 잘못해서 남침을 감행한다면 아주 그냥 아예 그냥 그 김시일과 족속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우리에게 그런 투철한 반공 멸공 정신과 국가 방위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격려의 말을 한마디쯤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빨 입장에서는 이런 바른 말, 당연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저 북한 똥돼지에게 있어서는 불경죄가 된다는 거죠. 문빨 개인으로서는. 또 물론 개인이 아니고 더불어공산당이나 그를 추종하고 있는 청와대 주사파 뭐 여기까지는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6.25가 북한 김성주 예명 김일성에 의한 일방적인 침략이었으며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퇴치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이제 문빨 지 개인으로서는
그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 김정은의 그 수석 대변인 혹은 요미우리 신문 보도례로라면은 그 뭐냐 그 비서실장인 문빨이 감히 어버이 수령님께 어떤 불경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서 6.25 행사나 서해 수호의 날 행사 뭐 현충일이니 하는 때는 무슨 뭐 약산 뭐 김원봉을 뭐 술 한 잔을 따르고 싶다는 이런 개소리나 해대고 이런 저는 불경지죄를 짓는 게 되지 않습니까? 지 개인적으로는 북한 저 똥돼지 김정은한테. 그러니 이런 행사를 전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 새끼가. 자, 보세요. 6.25 행사가 1시간 남짓이라 그래요. 1시간. 지 마누라하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관람하는데 이게 2시간짜리 영화니까 2시간짜리 영화라 그래요. 그럼 저도 안 봤지만은 그러면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을 합치면 2시간이 훌쩍 넘는단 말이죠. 들어가서 앉고 어쩌고 하는 시간을 보면 또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경호 문제도 있고 이렇게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는 데는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는 문빨이 6.25 행사에 1시간도 걸리지 않는 6.25 행사에는 안 나타나는 게 이게 문빨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정말 기생충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기생충 같은, 아니 기생충만도 못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문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 보게끔,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보게끔 작금의 현실을 만든 1등 공신이 누구냐 또 따져보면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전라도 깽깽이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은 이런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매년 이 새끼 임기 끝나는 날까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음에도 더불어공산당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또 그 뒤로 연결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또 더불어공산당을 찍는다면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가 개돼지가 되는 것이며 개돼지 소리를 들어도 싸지요. 만약에 그런 결과가 또 나온다면, 지난번 지방선거 같이 더불어공산당이 거의 싹쓸이하는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이겠지. 오히려 이제 그 정도가 된다면 이제 만에 하나 그런 불행한 사태가 찾아온다면 이거는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우파 여러분들께서는 이민을 슬슬 준비하는 것도 아니 어차피 그렇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도 통과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통과돼서 범 여권이 개헌 의석을 가져간다면 이제 뭐 대한민국이 이제 고려연방제 다음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합병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로서 내년 4.3 보선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찍어서 저들의 대한민국 공산화 야욕을 눌러야 되는데, 여기에 또한 가장 큰 걸림돌이 또 누굽니까? 뻔할 뻔짜로 내년 4월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전라도는 압승이에요. 제가 이거는 10손가락을 걸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워낙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나머지 도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6.25 행사 불참 같은 문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개돼지 소리를 듣는 국민이 되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연평해전에서 전사했는데 그 전사한 부인을 청와대에다 데려다 놓고 점심을 맛있게 먹으러 하면서 옆에 있는 김정은 사진을 펼쳐놓고 그 사진을 보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게 이게 문빨 새끼예요. 북한이 봐서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문빨의 충성심에.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올바른, 전라도 사람 빼고요, 올바른 정신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사람이 할 일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특히 예? 전광훈 목사님께서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총집결해서 7가지 이유를 대면서 문빨이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3년이 갔다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사실 그걸 획책하고 있는 게 문빨과 청와대 주사파와 더불어공산당이거든요. 그걸 보조하고 있는 범여권 관제 야당들, 이름만 야당이지 그게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나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오늘도 또 64명의 전직 고위급 외교관들이 가령 예를 들면 뭐 미국 대사를 지냈다거나 최소한 대사급 뭐 아니면 뭐 정부 차관 이상급을 지낸 그런 외교관들이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에서 64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전광훈 목사 지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기독교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중에 기독교인도 있겠지만 불교인도 있고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지 성명을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불교 신자가 있고 캐톨릭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개신교 말고 또 뭐 하다못해 뭐 이슬람심이라고 쳐요. 나는 뭐 무당을 믿는다고 해도 좋고 그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은 초종교적으로 이 더운 날씨에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릴레이 금식을 해가면서 이 빨갱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문 닫게 하는데 초종교적인 설사 자기가 무종교라 할지라도 내가 왜 기독교 목사가 하는 일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 하지 말고 이거는 구국을 위한 일념에서 초종교적 우리 단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정치 경제 분사 안보 다 한꺼번에 망가지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구조선을 타고 벗어나서 썩은 배는 치우고 새 배로 갈아타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현재 우리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성경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지금 일개 목사가 집권 여당과 집권 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이거는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이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하는 일이 옳다면 우리 국민이 지지를 보이는 것도 내가 불교니까 나는 목사가 하는 일은 반대야. 이런 좁은 생각 말고 임진왜란때 승병들이 생명을 절대 죽일 수 없다는 불교의 교리를 뛰어넘으면서 승병을 일으켰던 그 승병의 정신으로 불교인들, 캐톨릭, 천주교, 개신교, 무종교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문재인 빨갱이를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썩은 충치 뽑아내듯이 뽑아내는 게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현명한 일이 아닌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여기에 다 같이 동참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종교적으로 범국가적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오늘의 제 결론적인 의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왜 성경만 가리키지 나와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제가 성경에 보시면 너무나 홍해의 기적 10개라는 영화로도 유명한 모세, 또 기독교인이 아니면 좀 잘 모를 수 있는 요나, 성경에서 등장한 선지자예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아실 수 있고 가까운 교회 목사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본다면 이 두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 모세나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기도 하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신부가 되겠죠. 이 두 사람의
애국, 애족, 애민정신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뭐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들의 인생을 검색해 보시든지,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 뭐 또 전도사님을 문의를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애국에서는 예외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예. 제 의견에 뭐 동의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꾹꾹 꽉꽉 눌러주셔서 저를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의 클린트가 되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